자, 에코프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충격을 받은 기준이 요자락에 이제 한 단계 더 충격이 된 거죠. 뭐 이 충격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5만 8,2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16만 원에서부터 그러면은 10만 원이 빠진 거니까 60% 이상의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폭락이 이제 6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가격 관발력 부분이 좀 세게 나오는 건데 이 당시 기준에서 이제 가격 관발력 부분을 그렇게 세게 인정을 안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 지수도 동반적으로 깨져 내려오면서 여타 다른 쪽 종목군들도 가격 매릿이 충분히 이제 발생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그런 위치의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그 종가선 차트 기준으로 시장의 그 반등이 월등하기 전에 이미 이쪽은 상당한 강세를 띄고 있어요. 첫 번째 자락이었던 요 부분, 요게 이제 미끄러지고 무너진 이유는 대주주 쪽에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어찌됐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마도 차명 계좌 얘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저점 매수의 물량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소형주들처럼 아무 내용도 없는데 변동성의 기준만 잡아내서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띄워 올려서 거기서 이제 뭐 차익 실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내부자 정보를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점 편입을 하고 고점에 차익 실현한,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했다라기보다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그런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훼손은 없다. 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훼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성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작년 기준에 기업 분할을 단행을 하죠. 기업 분할을 단행하면서 일단은 어찌됐든 기업 분할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졌으니까 기업을 분할하면서 시가총액이 작아졌잖아요. 근데 그 기준도 있지만 에코프로 HN이 3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원체 뚝 떨어지니까 비이성적인 뭐 상승 랠리를 뿜어낸 거죠. 쭉쭉쭉쭉쭉쭉.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이 에코프로 HN 또 에코프로에 연동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이 주춤거리는 시점에 재차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뭐 에코프로 BM의 신규 수주,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뭐 5조 원의 수주, 10조 원의 수주인가요? 하여간에 10조 원의 수주. 그래서 3개년도니까 1년에 3조 3천억.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동성까지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수급이 메이저들이 뭐 인정을 해서 저평가 상태다, 뭐 성장성이 뛰어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이저가 인정해서 쭉 잡아 끌어올려준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이 좀 더 컸다라는 거죠. 그 이전 2017년부터 쭉 보시면 2017년도께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이제 2,200만 주짜리였어요. 얘가 2,200만 주짜리 종목인데 주식수가 이번에도 아마 주식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 분할 이후에 전환 물량이 들어왔던.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실질 매집이 들어왔었어요. 계속 매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때가 이제 16,000원대에서부터 수익을 좀 잡아냈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뭐 2020년도에 매집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업 분할 이후에 좀 어찌 보면 비이성적인 변동성, 그것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펀드멘털적인 부분부터 먼저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로 인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 더 뭐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컨센서스도 삼성증권 한 군데서 2월 14일 날 나온 곳이 다예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거의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방송 나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자세히 알고 있어. 그건 뭘까요? 보도자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이 어떤 에코프로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은 저평가이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도 기본적인 그 실적 바탕에 기본적인 등락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가 올라와 있다. 고점 대비해서는 뭐 60% 이상 빠졌었고 지금이 한 40%대 빠져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고점 인식이 잡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부분, 그 부분은 꼭 미리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월봉으로는 너무 멀어요. 뭐가 멀다라고 표현드리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까지는 뭐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첫 거래일이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는 뭐 앞으로 이 거래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거래가 더 수반되고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요게 매물벽이라고 한다면 매물벽 중간 라인을 다 들어 올려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앞부분의 거래량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뭐 월등하게 관심을 가질 만큼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일단 또 아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지금의 거래대금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처럼 여기서 거래대금이 또 거래량이 더 확산되지 않으면 주봉입니다. 아직 이 거래일이 더 남아 있어요. 다음 주도 뭐 들여다볼 수 있고 거래대금이 더 확산되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의 추가 반등 여력은 시장 수익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게임주든 아니면은 뭐 2차 전지주든 시장에서 다시 불거져서 주도력을 가져가려면 거래가 빵빵하게 터져주면서 계속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아름아름 올라오다가 뭐 기업 분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슈 불거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 가져가던 그 시점 그런 이슈는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하나 딱 있는 거는 낙폭과대란 말이에요. 낙폭과대. 그죠? 낙폭과대. 낙폭이 또 이만큼 돼 있는데도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 인식을 아직도 못 잡아요. 그러면 추세 매매로 놓고 볼 때는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는 실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주봉 단위에. 이게 이제 500만 주, 600만 주? 600만 주 정도 됩니다. 600만 주면 하루에 거래량이 120만 주씩은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이 돼요. 그리고 뭐 월요일도 뭐 일정 범위의 거래량이 수반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 거래량 부분, 금요일날의 그 거래량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금요일날도 급등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날 7%씩 또 추가 급등 이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형성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쪽은 사실 매도예요. 손바뀜이 좀 있겠죠. 주가가 이 정도 올라온다라는 거는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린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서로 매도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이 있는데 매수하는 쪽이 좀 급하게 당긴다. 그럼 뭐 공매도나 대차 상환 부분 바닥에서부터 한 60%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지금 대사가고 있는 과정 속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차나 이런 쪽이 이제 공매 상환을 하거나 했을 때 재차 매도가 나오죠. 또 재차.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로 보고 지금의 추세로라면은 뭐 어차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범위 좀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갭이 적지는 않아요. 요 갭에 대한 힘이 갭이라는 거는 갭하락 나올 때 그만큼 악재 인식을 잡고 세게 밀고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가격대 밑으로 다 집어던진 물량이기 때문에
96,6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예? 뭐 대략 뭐 97,000원 잡을까요? 97,0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좀 거래가 더 수반되면서 형성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윗자락의 매물들도 지금처럼의 거래가 아닌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야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추세는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거래가 더 수반돼야 된다. 신뢰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거래는 그럼 수반돼 있느냐? 지금은 수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좀만 더 보시고, 사거래일 기준에서도 이 정도라면은 거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이제 둔화되면은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일봉 기준, 월봉으로 먼저 볼까요? 월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로 놓고 보시면은 거래량 부분이 이때로 따지면 굉장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거래 대금은 주가가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의미가 없어요. 저쪽을 뭐 기준 잡지는 않을 거고, 2020년 이후에 흐름 기준을 놓고 보실 때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2021년을 놓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2021년 기준에서. 그러면 이번 달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돼야 되는데, 확인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최소 범위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이제 고점을 뭐 넘겨가면서 흐름이 되니까 이렇게 월 단위에 2천만 주 이상, 2천만 주 이상, 그렇게 돼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OMA, 20MA, 그게 이제 지금 대략 한 뭐 1,400만 주 수준. 그럼 1,400만 주 수준이니까 하루에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하루에 70만 주 이상씩 계속 터져야 돼요. 안 터질 땐 뭐 30만 주 뭐 이랬으니까 70만 주 이상이 꼬박꼬박 터져서 넘겨줘야 그나마도 OMA, 20MA 넘긴다.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에서 꼭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추이는 어쨌든 뭐 추이는 지금 뭐 빨간색 양봉이고 상승 추이 기준이고, 또 오늘도 뭐 7% 이상의 강세, 또 에코프로 BM도 강세,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전체 추이 더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이렇게. 그다음에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어차피 지금 2% 밀려 있어요. 그럼 9.83까지 올라간 것을 오버슈팅이냐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프로그램 쪽 수급도 7만 5천 주 매도고, 그러면 뭐 기간 쪽에서 좀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에서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고 평상시대로라고 한다면은 뭐 10% 정도를 오버슈팅으로 보고, 요 정도는 뭐 추세 강화돼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자라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그 행복 채널님 같으신 경우 갖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행복 채널님 갖고 계시는 그 기준에 계속 이제 상승 중이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금요일 날 그 제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뭐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이러면 정리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다시 제가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어쨌든 결론은 정리 쪽으로 잡아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리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찌됐건 거래도 수반되어 있고, 거래 뭐 제한적이지는 않아요. 전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량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닐 뿐이지, 어쨌건 주성엔지리얼도 뭐 2천억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근데 그쪽은 그나마 누적 수급이 있다라는 거고, 이쪽은 이제 누적 수급은 없고 가장 큰 무게가 낙폭과대라는 거고,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사실 아니고. 그래서 마지노선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086520. 야, 이제 노안이 온 정도가 아니라 눈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72,000원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고 치고, 그 상태에서의 기준 가격,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뭐 방 안에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지코 선생님께서 신풍제약 손해 안 보고 본전으로 팔았는데 36,500원에 단타 보려고 들어가도 좋을까요? 하셨는데 잠시 대기하시고요. 그럼 신풍제약도 전략 지금의 그 에코프로처럼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말씀하신 김에 에코프로 한번 봐주세요. 주도주 갈아타야 하는데 계속 상승 중이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요 에코프로의 전략 부분을 그래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오셨던 범위잖아요. 그래서 뭐 기준 가격은 이제 뭐 변동성 나오기 전을 일단은 설정을 해놓은 건데 2차 전지주들이 다 강해요.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삼형제는 뭐 거기에 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도 20만 원을 넘겼어요. 지금 재차.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내려면 이제 더 거래는 터져야 되긴 하는데 뭐 굉장히 강한 거죠,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의 요 흐름, 저가와 뭐 시가와 거의 뭐 차이는 없고요. 고점을 넘기면은 오히려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추세적으로 접근할 거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비중을 어디서 좀 줄일 거냐. 근데 비중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죠? 행복채널 선생님 비중이 제가 기억할 때 한 38%인가 한 40%, 그죠? 꽤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꽤 많이 갖고 계셨나? 가물가물하네요. 어찌 됐건.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9%대 이상, 그리고 저쪽 이번 저점에서부터 이제 들어 올려진 게 뭐 5, 60% 이렇게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그럼 마지노선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마지노선, 그러면 이제 5% 9만 원 명목 가격을 보신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매매가 이제 아주 원활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2%, 4%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어느 시점에는 물량을 줄이고 차익 실현하시고 주력주로 옮겨 오셔야 되는데, 그게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뭐 고점에 잡으신 물량에서 손절이 됐든, 그래서 매매가 아주 뭐 원활하신다면은 2% 정도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꼬리가 달릴 거냐, 그리고 이번에 눌릴 때 뭐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걸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느 지지 라인에서 돌릴 거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 이제 사실상 원활치 않으시다 보니 결론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기준에서는 저렇게 마지노선은 5% 밀리면 그때는 전량의 기준이 되겠죠. 일부가 아니라 전량의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 뭐 9만 원이면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가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다, 조금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뭐 2% 밀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 조금씩이라는 것도 매번 뭐 일부 차익 실현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내 비중이 높으면 3차례 분할 매도하겠다. 비중이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뭐 20% 미만이다, 10% 미만이다. 그럼 2번 정도 딱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 기준점에서 일본 기준에 놓고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가 나오고 위로 꺾여졌고,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 발생되면서 영선 위까지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신뢰도가 실렸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이제 계속 추세적인, 뭐 예를 들면 명목 가격 10만 원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월등히 좀 뛰어넘으려면은 거래량 부분에서 일단은 벌써 최소 범위 이 정도씩은 실려줘야 된다는 거죠. 200만 주씩.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2천억입니다. 10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 정도는 터뜨려 줘야 그 다음 추세 강화를 일봉에서 해석할 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봉 월봉의 해석하고 똑같아요. 월봉은 지금 당장 그 거래량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으니까, 첫 거래일이니까 월봉 기준에서는 일단 그렇다면은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는지 그거 보시는 거고,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과 함께
매물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의 돌파 여부. 마찬가지로 이제 일봉의 기준에서도.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반발력이 60% 그죠? 60.48%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쉬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가려면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근 거래일 동안에 이제 25일 날은 거래가 터졌어요. 터지고 수급도 들어왔고, 근데 오히려 28일 날은 개인에게 물량이 좀 넘겨졌거든요. 오늘도 좀 넘겨지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매도와 매수 부분. 그래서 매수 부분에 외국인들이 뭐 쇼커버링이 들어왔든 어찌됐건 20만 주 이상을 위로 사재낀 거죠. 기관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모양새가 되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의 손바뀜이 윗방향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분봉까지 놓고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이 분봉을 그냥 비교 차트 25일 이후에 비교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려면은 굳이 5분봉보다 그러면 뭐 10분봉, 20분봉, 30분봉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30분봉인데 거래량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150만 주씩은 30분봉의 기준에 15만 주. 30분봉의 기준에 15만 주씩의 거래는 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수반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 추세 강화가 지속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영선 위쪽에 있고 돌려질 때 이렇게 거래량 부분이 최소 15만 주씩은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냥 막연한 추세 매매보다는 그것이 옳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0분봉으로 거래가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텍스트 전략 부분 간단하게만 설정해서 올려드려요. 결론은 2% 지금 뭐 2% 정도 밀리지 않았나요? 1.68인데 제 차 이제 2% 밀리면은 가격이 얼마였어요? 가격이 93,100원이니까 93,000원 이탈되면 그때 이제 뭐 3분의 1 혹은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뭐 마지노선 난 좀 가지고 가고 싶다 더 그러면 마지노선 범위는 5% 오늘의 기준에서 9만 원이 이탈되면 정리하겠다. 내일의 기준은요. 내일 그 고점 대비해서 장중 형성된 고점 대비해서 똑같이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2%만 밀려도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봉 잡아드렸고 텍스 전략 부분은 두산중공업을 다시 갖고 와서 에코프로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간에 주력주에서 좀 빠르게 되돌림을 주고 LG화학 낙폭 빨리 줄여주고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다시 HMM도 다시 좀 변동성 탄력을 강도 있게 주기를 그리고 에코프로 텍스 전략 넣어놓겠습니다. 에코프로 22년 03월 02일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교육 이렇게 해놓을게요. 퍼센테이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기준에 지금 13시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13시 02분 기준 전략이 현재가가 93,300원이 됩니다. 93,300원 그리고 7.86% 시가총액은 2조 원 2조 2,369억 원 거래량 부분이 좀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죠? 929,556주 거래대금은 850억 순위에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850억이면 오늘 거래대금이 다들 작네요. 전체 시장 전체가
5개, 6, 7, 8, 9, 10, 12. 그 다음에 볼게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이 바뀝니다. 20이 바뀌니까 거래대금은 올리진 않고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22에 겨우 올려져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매수는 뭐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순위에는 없겠죠. 고점이 95,000원이 고점이에요. 이것이 9.83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일단은 뭐 1.5% 93,600원 2%로 잡을까요? 누적된 범위가 있으니까 2% 기준에 93,100원 그리고 4% 기준에 91,200원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은 나는 좀 오래 갖고 싶다 좀 밀리더라도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노선 5% 93,300원인데 90,000원까지 혹시라도 밀리면 그러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는 걸로 그 전에 나는 고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면은 2% 4% 뭐 93,000원 뭐 91,000원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돌파에도 편입의 기준은 잡을 수 있어요. 추세 매매 기준에 그리고 이제 시가고가 대비 2분의 1 3분의 1 지점 얼마 92,0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은 95,500원 이렇게 되고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은 200만 주는 신뢰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200만 주.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일봉의 OMA 20MA 1, 2번 항을 충족시키고 캔들이 양봉일 때 편입의 기준 편입반가 대비 3% 조정 시에 손절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됐죠? 예. 이렇게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장도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은 안 나쁘죠. 윤정도가 해석해드린 것처럼 좀 찜찜한 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똑같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은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오시면 돼요. 홈페이지 넘어오셔서 지금 이제 뭐 이벤트 선착순 30명 이벤트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윤정도 상품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7일 날까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7일 10시까지로. 그래서 그 이벤트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밑에 있고 우리 그 교육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옮기셔서 장중에 좀 함께 대처가 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처 기준이 잡히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에코프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